안녕하세요. 닥터 히포크라타 정가영입니다. 제가 사실 채널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우토겐에 대한 아우토겐을 하는 영상들을 그냥 막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우토겐이 뭔지 아무 소개 영상도 없이 다짜고짜 아우토겐을 1단계부터 지금 4단계까지 올라왔나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런 것들부터 올라왔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는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나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환자 치료용, 환자 처방용 아우토겐 영상들을 여러 개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아우토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우토겐은 1920년대 독일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요하네스 슐츠 박사님이 개발하신 이완 훈련 방법이에요. 무려 100년 전부터 환자 치료에 이용이 된 방법이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그리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시간에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처방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아우토겐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율신경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율운행 자동차 아시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게 어떤 거예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있어도 알아서 그런 주변 상황에 맞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자동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우리 몸을 자율 운행하는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예요. 이것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 두 신경 시스템이 양 시소의 양 끝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한쪽이 올라갔다 또 한쪽이 올라갔다, 이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내려가고 부교감이 올라오면 교감이 내려가고, 그리고 어쩔 때는 둘이서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합력해서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즉 나의 이 몸의 주인인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분비가 되죠. 사실 음식을 생각만 해도 소화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서 연동 운동을 하고 또 장에서도 이런 평활근들이 움직여요. 이런 소화작용은 내가 얘네들한테 직접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모두 관장해서 잘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도록 하는 일들은 바로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주로는 부교감신경이죠. 그런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는 경우, 자, 소화는 부교감이 해야 되는 일인데 부교감신경계가 활발할 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소화액의 분비와 소화기관의 움직임인데, 이럴 때 교감신경계가 너무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소화의 분비도 안 되고 또 소화 이런 기관들, 위와 장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화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이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목적은 이 세포 곳곳에 아주 구석구석에까지 산소를 전달해야지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생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운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호흡도 기관지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은 교감신경 쪽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각자 맡은 일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주인인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학책을 한자도 모르지만 내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영역이라고 했어요. 교감과 부교감. 이 교감신경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원시시대에
이런 무서운 맹수들,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과 비교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호랑이랑 싸울 건 아니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그 당시 상황에서 덜 중요한 소화기관으로는 혈류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면서 또 동공은 커지고, 왜냐면 멀리 잘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심장은 빨리 뛰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주로 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때, 뭔가 집중해서 해야 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 교감신경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거나 어디 무대 앞에 섰을 때, 누구 앞에서 발표해야 될 때, 이때 가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와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긴장하고 별로 나를 긴장하게 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게 되면 체하시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필요한데, 그때 긴장하게 되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일을 하게 돼요. 업무를 수행하죠. 그런데 집에 오면은, 퇴근해서 귀가해서 집에 오면은 편안하게 쉬고 샤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부교감신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분들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든 또 이런 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든 다들 긴장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감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가 거의 24시간 지속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계속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장내 면역 시스템이 안정화되지가 않아요. 이런 부교감신경은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이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장내 면역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것이 조화로워야지 면역력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게 자기 일들을 담당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특히 치우쳐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아우토겐이에요. 이 아우토겐은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올려줌으로써 이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아침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본인도 긴장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사실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천근만근인데 집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머리는 굉장히 말똥말똥 또렷해서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낮 동안에 강한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완이 뭐지? 계속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근육도 긴장되고, 우리가 마음이 긴장되면 근육도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 긴장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우토겐이에요. 이것은 이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완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연습을 통해서 이완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차근차근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 이완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스트레스, 긴장 상태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이것을 실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몸에 해롭지 않도록 건강하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혈관이 또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혈액순환 장애, 혈압이 상승, 또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내 변화는 다시 또 내부의 스트레스로서 우리 몸을 다시 긴장시켜요.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아우토겐 이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우토겐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원인을 치료하는 핵심 치료 방법이죠. 실제로 유럽에서도 불면증을 비롯해서 공황장애, 고혈압, 기타 등등의 여러 질병들의 치료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가 있고요.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하루 종일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 아우토겐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신다면 정말 호르몬의 불균형을 다시 균형 상태로 만들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완 훈련, 아우토겐 이완 훈련법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